2022년 헤드폰 세계에 꽤 멋진 혁신이 생길 거예요. 짜잔! 보이지 않는 헤드폰이에요. 네, 제대로 들으셨어요. 이 장치는 초음파를 소리 없이 공기를 통해 전송해요. 진짜 헤드폰을 끼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. 초음파가 전송되는 동안 귀 바로 바깥에 들을 수 있는 주머니로 모을 것이기 때문이죠. 여러분과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로지 뭔가 속삭이는 소리 같은 것만 듣게 될 거예요. 보이지 않는 헤드폰을 낀다면 1m만 멀어져도 최대 90%까지 줄어드는 3차원 공간 오디오에 몰입하게 돼요.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이면 안면 인식을 담당하는 동작 센서가 작동돼요. 소리가 제대로 된 곳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추적하죠.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헤드폰에는 사실 한쪽만 있었어요. 1880년대의 전화 교환원들은 오늘날 우리가 헤드폰이라고 알고 있는 걸 단순화시킨 버전 같은 걸 사용했어요.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우스피스와 함께 기계에 연결돼야 했죠. 이 기계 자체 무게는 3에서 5kg이었고 교환원은 그걸 어깨에 들었죠. 발명가들은 사실 헤드폰을 휴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.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. 70년대의 사람들은 주로 집에서 레코드판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사용했어요. 헤드폰 역사에 큰 변화가 생겼던 때는 소니가 워크맨을 출시했을 때 일어났죠. 사람들은 휴대용 헤드폰으로 집 밖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 했어요. 만약 한쪽 이어폰이 다른 쪽 이어폰보다 더 빨리 방전되는 걸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만이 겪는 일이 아니에요. 그건 신호가 두 이어폰에 똑같이 강하게 가지 않아서 일어나요. 예를 들어 같은 시간 동안 두 개를 썼는데 차이가 15에서 20%까지 난다면 뭔가 잘못된 걸 수 있어요. 하지만 차이가 5%라면 시스템이 각 이어폰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두루 쓰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에요. 그래서 폰을 정확히 어디에서 잡느냐, 왼쪽이나 오른쪽 이어버드에 더 가까우냐, 여러분 머리에 어느 쪽이 더 전도가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. 신호를 덜 차단하는 방식으로 말이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어폰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서 각각 다른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해요. 모바일 게임하면서 비행기 모드를 사용하면 게임 중간에 광고가 뜨지 않아요. 아이디어 좋죠? 스마트폰의 소리를 끄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가요. 진동도 에너지를 낭비해요. USB 케이블 말고 콘센트를 사용하면 폰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. 물론 차에 있거나 밖에 있는 곳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확실히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. 그걸 숨기고 싶다면 샵 31 샵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. 그렇게 하면 친구에게 전화 걸 때 누가 전화하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현재 통화 중에만 여러분의 번호를 숨길 수 있을 거예요. 친구에게 폰을 건네주고 싶지만 동시에 모든 메시지와 개인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하고 싶다면 게스트 모드를 사용하세요. 두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아이콘으로 가보세요. 게스트 추가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. 이제 친구 또는 여러분의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수행을 가능하도록 허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. 폰은 아주 유용해서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천천히 대체할 수 있어요. 심지어 TV 리모컨 대신 폰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TV를 연결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. 폰이나 다른 기기들의 작동 방식과 같이 진짜로 복잡한 주제에 대한 위키피디아 글을 읽어야 하나요? 간단한 말 버전을 선택하면 보통 인간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기 훨씬 쉬운 기사를 가져다 줄 거예요. 폰은 적외선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폰 카메라에 직접 적외선 빔을 쏘려고 한다면 여러분 화면에 보라색 빔이 나타날 거예요. 이건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대부분이 우리의 눈이 감지할 수 없는 빛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. 무선 충전기는 휴대가 편리하죠? 게다가 인정해요. 멋져 보이잖아요. 하지만 배터리가 없고 가능한 한 빨리 폰을 충전해야 한다면 기존 방식만큼 효과적이지도 또 빠르지도 않아요. 집에 남는 배터리가 있다면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배터리의 음극 부분을 스마트폰의 스타일러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앱 스크롤하고 홈페이지를 탐색하고 노트에 그림 그리고 해보세요. 배터리 스타일러스는 일반 버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.
또 연필을 주변에 굴러다니는 호일로 감쌀 수 있어요. 호일을 작게 찢어 연필 위에 있는 지우개에 둘러줘요. 그럼 짜잔! 또 새로운 스타일러스가 생겼어요. 바깥 날씨가 아주 춥고 장갑을 끼고 있어서 스타일러스 없이 폰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죠. 아이패드는 이미 아이폰이 전 세계에 불을 지른 지 몇 년 후에 출시되었죠.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폰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회사가 원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태블릿이었어요. 홈스크린을 편집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앱 아이콘을 잡아서 원하는 곳으로 옮겼을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다른 앱을 선택해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죠. 그냥 앱을 하나 선택하고 옮기고 싶은 나머지 앱을 탭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. 그러면 옮겨서 놓고 싶은 위치에 두면 끝이죠. 페이스 아이디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누구도 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.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폰을 빼서 여러분의 얼굴을 사용해 페이스 아이디 잠금을 해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시리 이거 누구 폰이야? 라고 말하세요. 폰은 즉시 정지되고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할 거예요. 아이폰 소리를 좀 더 크게 하려면 설정에서 음악으로 가보세요. EQ 아래 심야라는 옵션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큰 소리를 조용하게 하고 동시에 조용한 소리를 증폭시켜 폰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에어팟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애플에 내 앱 찾기로 추적할 수 있어요. 우선 에어팟이 애플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. 아이폰에 내 앱 찾기를 깔면 지도에서 사랑하는 에어팟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하나만 잃어버리면 소리 재생을 시킬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의 다른 애플 장치에 가까이 있는 경우면 말이죠. 내 앱 찾기를 실행시키고 장치 탭으로 이동한 다음 소리 재생 옵션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. 배터리 수명을 아끼려면 이어버드를 하나만 넣어놓고 가끔 바꿔주세요. 에어팟을 많이 쓰고 배터리가 자주 닳는다면 다른 걸 쓰는 동안 다른 하나를 충전할 수 있어요. 아이폰으로 에어팟과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방법은 아이폰 옆에서 충전 케이스를 여는 거예요. 그러면 폰에 남은 배터리를 보여주는 팝업이 표시돼요. 또 다른 방법은 알림 센터에 오늘의 창에 배터리 위젯을 추가하는 거예요. 이 위젯은 에어팟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돼요. 아니면 애플워치로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열려있는 충전 케이스를 워치 옆에 놔두세요. 이제 제어 센터를 열고 배터리 옵션을 선택해요. 워치, 에어팟 및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가 표시될 거예요. 시리는 여러분의 최근 메시지를 읽어줄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에어팟을 통해서 할 수 있죠. 또 빠른 음성 명령으로 메시지에 회신할 수도 있어요. 그 기능을 위해서 특별히 설정해야 할 건 없어요. 하지만 그걸 해제하고 싶으면 설정으로 가서 시리와 검색을 클릭한 다음 메시지 읽기를 누르세요. 메시지 외에도 시리는 에어팟을 통해 알림을 알려줄 수 있어요.